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뒤 이 후보자 측은 일방적인 가해는 없었고 1학년 때 당사자 사이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YTN은 학폭 의혹을 처음 폭로한 교사 외에 복수의 다른 교사들을 어렵게 만나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2학년이 돼서도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술서엔 한 글자도 오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철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YTN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최초로 공익 제보한 전경원 교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상당히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남게 됐다고. 의혹이 이어지자 이 후보자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2011년 아들이 1학년이던 당시 친구 한 명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당사자 사이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도 지난 6월 해당 진술서는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쓴 게 아니고 피해 시점과도 간격이 있었다면서 언론에 공개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친구로부터 사과받고 화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자신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YTN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교사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가장 먼저 믿고 찾았던 상담 교사는 이 후보자 입장문이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 주장처럼 화해해서 1학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면 왜 여러 명의 피해 학생이 2학년 때 자신을 찾아왔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찾아와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그 순간, 그 포인트, 그 순간에는 얘네들은 하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은 분명한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으로 직접 써내려간 진술서에는 한마디 거짓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필체의 뉘앙스와 정서적 방향성이 일관성이 있어요. 순식간에 썼어요. 몇 분 만에. 한 글자도 오해가 없습니다. 거기. 다른 선생님들의 증언 역시 비슷한 취지입니다. 피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리포트의 형식으로 엄청 익명성을 보장해달라고 사정하며 학교 고지를 했어요.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들을 찾아간 뒤 도와달라고 말했단 겁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한 교사들은 이 정도 가해 행위를 한 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이거든요. YTN은 당시 진술서에 등장하는 다른 피해 학생들도 접촉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과 이동관 후보자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여전히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